저는 일단 오늘 그 마곡 사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맞지도 않은 수트를 좀 입고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우리 인터넷 AI에서 틸런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틸런 마크가 저기 있어서 조금 따분한데, 굉장히 정확하게 선두주자로 자기를 매김을 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 아시다시피 외산 VDI 업체들의 가격 정책 변화로 인해서 VDI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모펀드나 가격 인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은 고객 입장에서는 외산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예, 이거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VDI 업체가 글로벌이니까 어떠한 가만히 있어도 신기술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서드 파트에서 VDI 업체를 찾아갑니다. 우리 것 좀 써줘. 왜냐하면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내 업체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구현을 하고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VDI를 이제는 구축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최대한 고객의 편리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 생각은 좀 틀립니다. 뭐냐면은 지금 사모펀드 가격 경쟁력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 시장에 언젠가는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똑같은 가격 정책으로. 이때도 VDI 업체에서는 그거를 찬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했던 대로 계속해서 동요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다시 작년에 디스테이션 X를 발표했는데 올해도 또 디스테이션 X를 발표하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T-Secure 보안 모듈이죠. 우리의 꾸준히 노력하고 커널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면서 보안 모듈을 탑재한 우리 솔루션이 국내 또는 외산 인프라스트럭처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었다가 제일 큰 성과였던 것 같고 우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디스테이션을 언급하는 거는 바로 이 고도화 과정이 있습니다. 고도화 과정. 디스테이션 X를 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제일 큰 과정은 풀드, 공용 VDI 접속 방식을 엄청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수치로는 70%라고 하는데 타사 POC나 이런 중요한 업체에 기준이 되는 게 50초입니다. 50초 이내에 접속을 해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었는데 틸런은 단 24초 만에 접속을 하는 기능을 고도화를 했습니다. 시큐리티 쪽에서는 워터마크나 아니면은 웹캠, 북한의 해커 조직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자루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었고 VDI에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고객에 대해서 공격을 방어를 하지만 VDI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고상현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공격을 받아도 VDI 문제. 왜냐하면 엔드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서 우리도 이걸 방어를 하고 이 기술을 우리는 방어를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는 온북 때 이기종간에 이제 접속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겠죠. 리눅스나 맥이나 접속했었을 때 웹캠 이미지 장치를 리다이렉션 했을 때 엄청난 트래픽을 먹는다 했었을 때 틸런에서는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굳이 이미지 장치를 할 거면은 프린터 장치도 좀 하자. 그리고 다른 장치들도 좀 하자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USB 호스트 컨트롤을 리다이렉션 하는 걸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해서 선행 기술에서 개발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또한도 우리만의 자체 리다이렉션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서드 파트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리다이렉션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일 큰 거는 프라이스입니다. 사실 제주 프로젝트를 먼저 설계를 해줬는데 일단은 외산으로 계속해서 라이선스 지불을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을
우리만의 센터페이스 무제한 확장과 동시 접속 150명 그리고 원격 강의가 다 가능한 센터페이스로 대체를 하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스라고 이제 LMS 매년마다 나가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기능인데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조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조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모듈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카스라고 이제 코스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발을 했고 제공을 해드렸고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안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센스를 피를 내면서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이 워터마크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프린트 인쇄물 그다음에 스크린 세이버 그런 것들 집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체 커널 개발로 이제는 비용이 없이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 3년 된 것 같은데 틸론 소프트에 직접 가서 리다이레이션 개발을 하면서 집중한 사진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좀 집중한 시기 때 되면은 제주도의 틸론 소프트로 갑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냅니다. 원래 이게 엄청 재밌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랑 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었을 때 테스트를 하면서 보다가 둘이서 막 껴안고 막 새벽 3시에 막 박수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 제일 큰 변화는 이제 T-Secure 커널 드라이버 쪽입니다. 저쪽 TFM이 약간 뭐 맨 상위서부터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근데 TFM은 두 가지, 한 가지의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커뮤니케이터 포트에 그리고 인스펙터와 스로우를 기능을 적용을 하면서 네 가지의 감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IO 스레드, 그 다음에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오픈에 대한 거, 어세스에 관한 거. 이거는 이후에 재밌는 시간이 하나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드라이버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위에 뭐 작년이든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뭐 어떠한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어떠한 공격이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위에서는 약간 랜섬웨어 패턴. 근데 우리가 랜섬웨어 보안업체는 아니에요. 보안솔 뭐 패턴을 막 바이너리에서 끌고다가 막 분석을 하고 바이러스를 막 가져오고 이런 건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커널에서. 그래서 그 패턴을 막고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이런 패턴이 보였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센터포스트의 정책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뭐 워터마크나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항상 말씀드려도 재밌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재밌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RDP로 공격을 합니다. 취약점을 가져오서. 근데 우리는 ATC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RDP 베이스의 그 상위 레이어에 또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DI에 숙주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결과가 발견된 게 웹을 통해서 웹메일 통해서 숙주가 안에 들어왔더라도 우리 내부적인 그 TPP 드라이버에서 우리 그 ATC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를 건드렸었을 때 정책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폐기, 하나는 BSOD, 하나는 전원 관리. 근데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폐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BSOD나 전원 정책으로 VD를 잠시 멈춰놓고 분석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FT 같은 경우는 뭐 틸론의 폴더, 이 프로젝트명이라 잘 모르실 텐데 틸론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TFM이 이제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아우르는 거. TPP는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대기업에 이제는 처음으로 한번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주 대학교에도 들어간 워터마크 정책입니다. 뭐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센터포스트에서 사용자가 쉽게 센터포스트에 접속을 해서 템플릿을 만들고 사용자 VD에 적용하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로 정책 관리입니다. 정책이 이전에는 사용자의 디펜던시하게 돼 있어서 사용자가 어디에 있냐, 사용자가 어떤 단말기를 쓰나, 사용자가 어디 그룹에 속해 있냐 그거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용자만 정책을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용자 위주가 아니라 정책을 이제는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접속했느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쓰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이냐 아니면 그룹에 속해 있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우선순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요, 아래로 내릴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만약 안쪽에 있는데 어떤 장치를 썼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할 수가 있었고, 이것도 고객을 만나면서 대기업에 이제는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고도화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다.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한번 보여주는데, 우리 그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흡족한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스쿨 레포트 시트라 해가지고 틸론과 외사는 항상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국내 업체들은 상위 8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디스테이션 내부를 보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서버 레이어, 인터페이스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디스테이션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레이어에는 일단 뭐 4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객사에서 어떤 POC를 하는데 어떤 다른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듈 중에서 어떤 걸 고쳐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친 다음에 바로 POC를 참여합니다.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미들웨어도 마찬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에 참여를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뭐 맥리커에 엄청난 화질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다중 모니터를 지원한다거나 정책을 받아들인다거나 속도 개선이나, 그래서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고요.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는 최신 패키지를 받으시는 게 이득이십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계속해서, 이게 곱창 아닙니다. 네. 를 표현해봤는데 곱창처럼 보이는데, 연구소 안쪽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뭐 바깥에 나가서는 뭐 제품 나열을 막 하는데, 연구소는 프로젝트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도를 그리고요. 그래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검증을 지금 시키고 있고, 선행기술에서 먼저 개발하는 것들, 또 다른 트랙에서는 고도화하는 것들. 근데 현재에서는 뭐 센트럴앤고라고 지금 거의 반쯤 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스테이션 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테이션 3.0을 작년에 2.0으로 해놓고 나서 무슨 3.0이라고 하는데, 그림 보시면은 디스테이션 안에 이스테이션 2.0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파티셔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vGPU를 이용해서 VDI 성능을 향상시켰으면은 이거는 그냥 디스테이션이다. 우리는 명명을 했고요. 또 요즘에 대세가 AI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맞게끔 이스테이션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스테이션 3.0과 센트럴앤고입니다. 센트럴앤고는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안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AI를 얘기를 했으니까 AI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거대 AI, 이제는 딥러닝 기반의 초대형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보듯이 트랜스포머 기반 AI 모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문학인 수준의 이제는 연산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도 엄청나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까지도 오셨는데 리스폰시블 AI, 책임감. 네.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뭐 설계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일단 보안입니다. 그리고 공정성. 그래서 이스테이션 설계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빅플레이어들. 뭐 뉴스를 보니까는 빅플레이어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빅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빅플레이어들을 견제를 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다 빅플레이어들이거든요. 누가 하든.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도 R&D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 연구를 하는데도 뭐 스카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방 대학생들, 그리고 뭐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기회조차도 없고 책으로 배우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우선권이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항상 못하는. 그렇다면 LLM을 이제 도입했을 때 이슈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데이터 유출입니다. 보안입니다.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좀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틸러는 이전에는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 메타버스 전문 회사? 그 이제 AI를 한다고? AI 안 합니다. 네. 뭐 블록체인은 저도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했지만 메타버스도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 우리가 참여를 한 거는 메타 오피스, 그러니까 가상공간,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에서 가상화 컴퓨팅을 쓰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센터버스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전문 회사래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갖고 있으면 전문 회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AR, MR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갑자기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도 그냥 미스드 리얼리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AI, 그 다음에 다시 블록체인. 다 흐름은 다른데 다 쿠다 기반의 GPU 산업입니다. GPU 산업. 그래서 다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틸론에서도 그래서 인터넷 AI를 한번 구축을 해봤고, 아래와 같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프라에다 일단은 이제 드라이버와 호환되는 쿠다를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정상 작동하는 걸 보고서 텐서플로에 한번 이그젬플을 돌려보고, 그 위에 주피터를 비롯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리눅스에 익숙하니까 그냥 얘기해보고 찾아보고 바로바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연구원에게 딱 지시를 했었을 때는 이제는 멘붕 상태가 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근데 이거를 학교에 적용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학생한테 이거를 구축하라 그러면은 절대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인프라, 복잡한 기능, 우리는 데브옵스거든요. 복잡한 기능을 우리는 자동화로 해가지고 쉽게 해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자동화로 쉽게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로 한번 묶어보자. 묶어보고 이거를 우리 프로비전 허브에다가 한번 올려보자. 그 다음에 각자 쓰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맨 처음엔 VC였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데 버추얼 컨테이너라고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모델인데, 가상화는 OS 위에 올라가는 건데 얘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컨테이너 모델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모델을 여러 개를 프로비전 허브에다가 등록 시켜놓고 나서 각자 원하는 리소스 CPU나 GPU 할당을 해주고서 각자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주고 운영을 시켜보자. 그리고 웹베이스로 IDE 툴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학생이 아니면은 일반 연구원이 들어가서 파이썬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게 이스테이션의 설계 초기입니다. 그래서 센터퍼스트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약간 틀리겠죠. 네. 그리고 프로비저닝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MLOps라고 이제는 하고, 어떤 식으로 파일을 어떻게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플럭시를 어떻게 라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들이 어떤 세션들을 관리하고,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며, 호스트에서는 서빙을 어떻게 식으로 하고, GPU 할당을 시간대로 스케줄링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한 이제 결과물을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것들을 이제 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좋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좋게. 그러니까 좋게 답변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업체가 했으면은 틸론 맨날 고쳐주지도 않아요. 맨날 바뀌어요. 갑자기 연락 안 돼요. 이렇게 나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연구원들, 연구소장이 사라졌어요. 저 여기 있거든요. 네. 네. 연구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죽습니다. 연구원들이 지금 앞에 앉아서 박수를 아까 왜 치라고 했냐면은 이 환호성을 좀 듣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일단 고화질 이미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테이션, MLOps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센터 매니저, 여러 가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CM 에이전트서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센터 매니저는 이제 컨테이너 모델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기능은 스케줄 기능.
밤에는 학습이나 모델 개발을 하지 말고 이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럼 GPU는 놀겠죠. 근데 우리는 컴퓨팅 파워로 놀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학습 쪽에다가 GPU 전력을 다 주어버리고서 학습을 하게끔 만들고 어느 시간대가 오면은 다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원을 분배를 하는 기능들이 스케줄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기능, 스케일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스케일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언제 반환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모델들을 언제 서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파일 프록시나 이제 스트리밍 프록시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는 것은 구축 운영입니다. 모델 개발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AI 시스템 구축을 하드웨어 회사야? 아닙니다. 모델을 개발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운영이나 구축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이스테이션 3.0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직까지 그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TVPN, 프로젝트 네임입니다. VPN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와스 AS에게는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도 기존에 있던 디스테이션에 있던 로드 밸런서를 약간 변형해서 호스트 관리 서버를 운영을 할 거고요. 모두가 다 리눅스 베이스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제주 대학교라고 아까 밝혔으니까 제주 대학교라고 밝히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런 구성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꼈던 게 일단 그쪽 유능한 김경민 교수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언제서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AI 뭐 구축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보안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웹 베이스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오픈을 할 건데 날고기는 뭐 중국 해커들한테 오픈을 딱 하잖아요. 바로 뚫립니다. 그리고 저 거대한, 저 비싼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적용을 할 거냐? 디스테이션, 데브옵스 영역. MLOps가 있다면은 데브옵스 영역으로 우리는 그 보안을 한층 강화를 시켜주겠다.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R&D 전용의 디스테이션 X와 e스테이션 2.0의 VDI를 구축을 해주겠다. 학생용으로는 자, e스테이션 2.0으로 VGP를 써서 학습을 해라. 그리고 R&D용 연구원들이겠죠. 박사과정이겠죠. 아니면은 뭐 산업 협력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저 디스테이션 R&D 전용을 써라. 저 VDI는 사실 윈도우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리눅스로 VDI를 올릴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라이선스 피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그러면 이제 디스테이션 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HAGS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인가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도 문제입니다. 들어와서도 뭐냐면은 학생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나는 저 시스템을 한번 건드려 볼 거야. 한번 해킹 연습을 해볼 거야.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콘솔이 필요합니다. 콘솔은 VDI로 쓰고 그 다음에 그 VDI에 터널링으로 해놓고 물론 저희 서티피케이션이 매일마다 접속할 때마다 갱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또 ACL이 있습니다. 어떤 VDI IP나 맥 어드레스나 장치가 누가 들어왔었을 때만 허용해 주겠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로깅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안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안이 대두가 되니까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민간 정보, 클라우드, SNS, AI, 이메일, 외부 디바이스. 그리고 저는 VDI 이제 1위 기업인데 VDI가 과연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터넷 VDI, AI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거를 AI한테 물어보면은 그 AI 자료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거고 그건 어디에 정보에 있을 거고 또 누군가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구분을 못 해요. 그거를 구분을 하라고 하면은 일을 못 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센티널 앵고로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이 그림도 우리 그 모델이 만들어준 건데 저는 디자인 영역이나 프론트 영역에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커널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센티널 앵고라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티널 앵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TSQ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M사라고 있습니다. 멀티 서브젝트 어센티케이션도 어느 정도 약간 끄집어 올라온 다음에 아직 프로젝트에 이제 선행 단계지만은 엑기스 기능만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레인코를 이제는 뭐 아키텍처로 설명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엮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저 포트 인스펙터랑 스로우가 이제 티메이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 드라이버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일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센트레인코는 VD들이 모두 한 곳으로 스트리밍 프록시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스트리밍 프록시에서는 이거를 플러딩을 시켜가지고 어널라이즈를 합니다. 계속해서 어널라이즈를 해서 관리자의 롤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정책이나 판단이 되었을 때 외부로 나가게끔 해줍니다. 근데 그게 정책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MSA, LLM을 탑재를 합니다. 그럼 MSA, LLM은 이제 판단만 해주는 겁니다. 학습된 모델만. 그걸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어널라이저 쪽에서 이제는 모니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니터는 계속해서 이거를 이스테이션 3.0 센터로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은 패킷 페이로드 데이터셋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는 초반에는 참가 거절, 리기냐 세이프냐를 계속 판단해 주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회사 내에서 자료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MSA M사라고 부르는데 좀 이상하죠. M사가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자동적으로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다가 관리자 레벨에서 운영을 하다가 점차 컴퓨터한테 판단을 좀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인스펙터와 스로우는 왜 필요하느냐? 이제 파일입니다. 파일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름을 만약에 뭐 회사에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연구소로 얘기하자면은 이스테이션 설계도라고 했는데 파일 이름을 바꿉니다. 주간 보고 드립니다로. 그럼 파일은 이제는 파일 이름이랑 헤더만 보고서 통과를 시키겠죠. 근데 파일을 한번 다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스펙터가 계속해서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던져주고 내보낼 건 내보내줍니다. 대신에 이제 로깅이 남겠죠. 그리고 줄 건 줍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했으니까. 근데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인스펙터에서 어떤 걸 간주하면은 카카오로 보냈냐, 구글로 보냈냐, 메일로 또 보냈냐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어떤 VD에서 시작서부터 끝 지점까지 모든 거에 대한 패턴을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어떠한 패턴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상 행위다 이거는. 이런 거를 탐지하는 목적으로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왔는데 일단은 다음 게 너무 재미있는 키노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선행 기술 책임자였다가 연구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사실 우리 디스테이션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자였고 계속해서 큰 변화를 계속 추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연구소를 이제 발표를 이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연구원들은 윤리의식을 갖춘 그리고 덕승제 덕목을 갖춘 그리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 회사에 풍파가 있었는데 사실 연구소에는 크게 인력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연구소의 지원은 똑같았습니다. 연구소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모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했을 때 대표님과 첫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딱 하나만 해주십시오. 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대표님도 오케이. 네. 그리고 대표님을 그냥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는 이제 다 최 박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최백준 박사님이라고 하다가 또 사회 나와서는 대표님이라고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채를 붙여라, 채를 붙이지 마라, 그냥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또 어떨 때는 뭐 저는 대표님의 예언인데 반대편에서는 다 최 박사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연구자 출신의 최 박사님으로서 굉장히 소통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거 좀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봤던 거는 뭐 노냐? 뭐 할 일이 없냐?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냐? 그때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렛츠고. 네. 그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김 소장아 하고 싶냐? 네. 사실 이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두뇌에서 뭔가를 계속 했었을 때 예산이 잡히고 계속해서 전력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조직을 재정비를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일단 오늘도 굉장히 수고해준 우리 박운서 부소장이 항상 선행기수서부터 저랑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기민 PD를 비롯해가지고 뭐 헌신적인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디스테이션이 발전을 할 거고, 틸론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출시했던 거에 80%,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80%는 항상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려와는 다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죠. 화상회의 솔루션 회사들은 보안 회사들은 근데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가 VDI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외산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뭐 해먹자 이런 게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좀 삼고서 계속해서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긴 시간 감사합니다.